8번째 강의에서는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해가 구해진 형태의 연립선형 방정식의 확장 행렬은 항상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이게 근데 직관적으로 맞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증명은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그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하행 사다리꼴은 총 4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규칙들이 맞는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어떤 연립선형 방정식의 해가 다 구해졌다는 소리는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변수는 예를 들어 2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변수는 3이다 이렇게 쭉 구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 행렬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내어지나요? 그렇죠. 항상 리딩원은 1밖에 안 되죠. 변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점점점으로 쓸게요. 그리고 상성은 여기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해가 구해졌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변수는 뭐다, 어떤 변수는 뭐다 이렇게 구해졌다는 소리니까 이 변수의 앞에는 항상 개수가 1밖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리딩1은 항상 1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리딩1이 적어도 이렇게 한 칸씩 밀린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여기 이미 1번 변수가 있고 2번 변수가 있는데 1번 변수를 여기서 이미 설명했는데 만약에 안 밀리고 1이 그대로 왔다는 것은 여기서 1번 변수를 또 쓰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럴 이유는 없죠. 1번 변수가 이미 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엔 2번 변수에 대한 해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한 칸 이렇게 밀리겠죠. 여긴 0이고 그 다음 변수를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럼 두 칸이 밀리는 경우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두 칸이 밀렸다는 것은 여기 0, 0 이렇게 있고 한 칸 밀리고 또 한 칸 더 밀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칸이 밀려서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x2를 설명한 다음에 x4가 나왔다는 거죠. x4는 예를 들어서 1이다 이렇게요. 점점점 쓸게요. 그럼 x3은 어디 갔나요? 그렇죠. 이렇게 x3을 빼먹고 해가 나왔다는 것은 x3에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x3은 자유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1, 2, 4가 2, 3, 1이기만 하면 x3에는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칸이 아니라 세 칸이 땡겨줘도, 그쵸? 어떻다는 소리예요? 자유변수가 그때는 두 개란 소리죠. 예를 들어서 x4 다음에 x5나 6이 나오지 않고 x7이 바로 나왔다면요? 그럼 여기 사이에 생략된 변수들은 다 자유변수라는 소리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해가 구해진 형태의 연립선형 방정식의 확장 행렬에서 리딩1이 이렇게 한 칸 이상씩 뒤로 밀린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리딩1이 포함된 열에는 리딩1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규칙은 어떤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미 리딩1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x1은 무엇이다 라고 이미 이렇게 해가 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다른 줄에서는 x1이라는 애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들 이걸 대입해버리면 되니까 남아있을 리가 없죠. x1이라는 변수가 다른 줄에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리딩1이라는 것 자체가 x2라는 변수가 어떤 것으로 바로 이렇게 해가 나왔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는 것은 다른 줄에서 x2라는 변수가 있었다고 한들 그걸 굳이 문자로 안 남겨도 이미 해가 나왔으니까 다 대입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 변수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가 다 구해진 형태에서는 당연히 다른 줄에서는 그 문자가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1이 포함된 줄에는 나머지는 다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규칙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영행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다 모여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는 것은 가관법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식이 완전히 똑같아서 식이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날아가 버린 식을 중간에 쓸 필요가 굳이 없죠. 이렇게 날아가 버린 것은 마지막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영행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남아있는 해들만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칙도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미 해가 구해진 연립선형 방정식의 확장 행렬은 항상 기하행 사다리꼴이다 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확장 행렬의 기본 행연산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항상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거는 사실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 연립선형 방정식을 가관법과 대입법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행렬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을 확장 행렬을 한번 구해보죠. 여기에 가우스 소거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리딩 1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리딩 1의 아래쪽에 0이 나오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걸 리딩 1으로 다시 맞춰줘야겠죠? 여기까지의 과정이 가우스 소거법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확장 행렬이 아닌 그냥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떤가요? 결국엔 그냥 가관법을 통해서 소거한 거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x를 소거하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줬고 그 다음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가관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y의 개수도 일단 1로 맞춰주고, 이 과정이 지금 어차피 소거법 아닌가요? 가관법을 이용한. 그쵸? 그리고 여기서 가우스 조던 소거법까지 적용하면 이렇게 거꾸로 타고 올라가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과정은 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뭐가 될까요? 그렇죠. 대입법이죠. 이렇게 이미 해가 나온 y를 이용해서 위에다 대입을 해서 y를 소거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가우스-조던 소거법은 그냥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한 소거에 불과하고, 어차피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소거하면 해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이미 이렇게 해가 구해진 확장 행렬은 기하킹 사다리꼴로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일반적인 확장 행렬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하면 당연히 기하킹 사다리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우스-조던 소거법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수업은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가우스-조던 소거법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어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